건데 쉽게 말하면 나눗셈을 끝까지 하지 않고 적당한 값에서 반올림을 하는 것과 나머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새롭게 배우는 건 없고 반올림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략적인 그 근처 값으로 모으는 걸 뭐라고 하죠? 어림하기라고 했어요. 어림하기. 어림한다. 어림하기는 뭐뭐 있었죠? 올림. 오, 내림 안 하네. 버림. 반올림.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상황으로 따지면 나머지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몫의 1로 보는 관계. 이해가 됐나요? 이게 올림이야. 예를 들어서 한 통에 2리터씩 담을 수 있는 물통이 있어. 물통은 한 통에 2리터씩 담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담아야 될 물 전체량이 5.6리터야. 그럼 물통 몇 개 필요해? 5.6리터의 물을 다 담아야 돼. 그럼 물통이 몇 개 필요해? 3개. 그치? 그러면 5.6에도 3개 필요하지? 4.1에는 3개지. 아무튼 4리터에서 조금만 더 넘어도 모두 물통 하나를 더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보통 올림이야. 버림은 뭐냐면 나머지가 존재하면, 말 그대로 나머지가 존재하면 버린다는 뜻이야. 그렇지. 이거는 뭐냐면 좋아. 2리터의 물통에 담아서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럼 2리터씩만 팔아. 5.9리터가 있어. 나는 몇 개 팔 수 있어? 2개밖에 못 팔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5.9 나누기 2를 하면 2, 4, 1.9 남지만 1.9는 못 파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나머지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걸 다 버리는 게 버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머지 처리 방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반올림은 좀 다르다. 반올림은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근사값인데, 이게 무슨 가까운 근자거든요. 가까운 값, 그러니까 근처값이라고 해. 알겠어? 근처값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처값으로 2가 되는 범위는 우리가 2.5부터죠. 1.5부터죠. 1.5 이상 2.5 미만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상을 쓰고 여기서 미만을 쓰는 이유는 그 다음인 3의 근처값에서 2.5라는 값은 2에 가까울까 3에 가까울까를 약속을 해야 되는 거야. 미리 정해진 어떤 진리는 없어. 근데 다만 이 1.5는 1에 가깝냐 2에 가깝냐, 2.5는 2에 가깝냐 3에 가깝냐를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놔야 돼. 그러니 위쪽에 가깝다로 약속을 정한 거야. 그래서 근처값의 범위 이렇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반올림 하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붙여서 설명할 개념은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이 단원 자체에서는 없어요. 페이크 같은 거 있나요? 어디 자리까지 반올림도 있고 어디 자리에서 반올림.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 자, 네모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는 개념이 있었고, 반올림 하여
네모 자리까지 나타내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 그러면 얘는 네모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는 건 괄호 열고 네모 더하기 한 자리 위. 네모에서 한 자리 위까지 표현하기. 이거거든요. 봐봐. 선생님 표현해 볼게. 1111 자리가 있어. 그랬을 때 선생님이 반올림 할 땐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표시하면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반올림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이런 뜻이야. 예전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모두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헷갈리지?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이 표현만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네모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랑 반올림에서 네모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의 차이는 잘 봐. 반올림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고 그럼 표현하는 자리가 여기면 이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대부분이 아니라 보시면 표현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라고만 표현을 해요. 하지만 첫 번째 표현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다가 요거는 하나 그러면 노션 써놓읍시다. 짧게 한 줄만 써놓읍시다. 봐봐. 요렇게 표현하면 돼요. 지금은 사라진 표현이야.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봐봐. 1111 네 자리까지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까지하고 에서 이 둘의 표현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아니? 이거 노션 요거 이거 뭐야 이거 노션 반올림 표현이죠. 반올림 표현 요거 두 번만 쓰셔요. 첫 번째 개념 과제 반올림 표현법 헷갈리지 않게 한번 정리는 해놓는 게 좋아요. 표현법이니까. 됐죠? 자, 그럼 해봅시다. 반올림할 미안합니다.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반올림을 할 건데 첫째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랑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의 차죠. 묻는 거 뭐야? 차지. 차는 어떻게 구해? 큰 거에서 작은 값 빼는 거고 반올림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한 거랑 둘째 자리까지 한 거를 가지고 빼야 되는 거죠. 조건은 자 167 나누기 14 맞나요? 그리고 소수점 자리를 미리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거죠. 맞아요? 자, 해볼게요. 나눗셈 들어가자. 1, 14, 27, 1, 14, 130.9, 49, 36, 33, 3159, 1, 2,
4, 0, 2, 28, 1, 2, 8, 4, 8에 32, 3, 8, 1은 8, 11, 8. 자,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제 더 나눗셈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보고. 자, 이 숫자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랑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는 두 개의 값을 다 찾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구하려면 여기다가 선을 긋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려면 여기다 선을 그어줘야 되죠. 반올림 선을. 이해됐나요? 그러면 값을 조금 더 크게 써봅시다. 자, 이 녀석의 몫은 11.928 더 가겠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기억이라고 하죠. 기억은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소수 첫째 자리 나타냈을 때 여기 위에다가 기억.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그냥 니은 이렇게 표현해보면 기억은 11.9가 되는 거고 니은은 이제 여기다 선 긋고 이렇게 반올림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11.93 둘의 차는 어떻게 됩니까? 니은 빼기 기억이죠. 답은 0.03 뺄 수 있겠죠. 이 한 문제 안에서 뭐 나눗셈과 반올림이 함께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 봤어요. 그쵸? 여기 선생님이 더 추가로 설명할 거 없죠? 소수점 자리 맞추는 거 할 수 있겠죠? 반올림 할 때 요 선 딱 그어서 여기서 반올림 할 때 여기서 반올림 할 때 두 번 하는 것도 됐고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도 조금 나눗셈들을 하겠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거 계산기 쓰지 마세요. 쓰는 사람도 있어요. 쓰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 자, 보세요. 자, 요거 몇 배 표현하기. 자, 물어보는 거는 상황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놀이터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너는 그쵸? 그럼 이렇게 쓰라 그랬어.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집까지의 거리에 몇 배인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므로 뭘 해야 돼요? 네모는 어떻게 구해? 도서관까지 거리 나누기 집까지의 거리인 거죠. 맞아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서 이제 나눗셈 하면 됩니다. 도서관까지의 거리는요? 7.26을 5.3으로 나누는 거죠. 이제 풀면 됩니다. 그 뒤로는 나눗셈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누구의 몇 배인가 라는 그 표현을 봤을 땐 일단 관계를 이렇게 써 놓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 문제 핵심은 이거야. 이게 핵심인데 나중에 이제 계산식 썼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 앞에 거는 가끔 헷갈리는데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아무 의미 없는 짓이야. 그치? 이걸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거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나눗셈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잖아. 하면 돼요. 소수점 하나만 밀읍시다. 72.6 나누기 53. 목표는 소수 어디까지? 소수 몇째 자리까지? 그치. 둘째 자리까지를 구해야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을 구할 수 있죠. 몫에서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는 나눗셈을 해봐야 돼요. 한비 왜 그래? 입이 많이 아파? 치과 치료 때문에? 마스크 쓰기가 어려워? 벗을래?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계속 마스크를 이렇게 자꾸 어떻게 수업을 해? 왜? 안 힘들어? 알았어. 선생님 신경 안 쓸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소수점 자리 맞출 거 여기다 자리 맞춰 놓고 갑시다. 53.
1, 9, 6, 4는 안 되고 3, 1, 5, 9, 3, 7, 0, 6. 그러면 3, 6, 3, 3, 1, 8, 5, 2, 0. 그쵸? 끝났어요. 자, 몫은 여기서 더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반올림 하면 어떻게 돼요? 1.4 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게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겠지? 이 부분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오히려 이 앞부분을 더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다. 어제도 선생님 수업하다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 번호 보면 이게 한 칸만 채워져 있으면 기본 문제고요. 두 칸까지 채워져 있으면 이게 실력. 우리 그 유형 분석 보면 있잖아. 기본 실력 이게 세 번째까지 다 채워져 있으면 이게 심화 문제야. 알겠어? 많이 틀린 것처럼. 별은 뭐냐면 별이 있는 문제랑 별이 없는 문제는 별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자주 등장하고 핵심적인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틀린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수준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기본 실력 심화가 있잖아. 그러면은 중1에서는 여러분들이 실력 심화 정도 보는 게 기본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심화 정도 봤던 것보다 좀 더 높은 게 실력이 있고 여기가 심화가 있다고. 그래서 야, 중학교 1학년 거 엄청 어려워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이렇게 공부한 게 조금 적응이 되잖아요. 그럼 중학교 1학년 거 딱 들어갔을 때 할만해. 이런 느낌이 들 거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하는 수준보다 좀 더 쉬운 거, 더 쉽게 얘기할까?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 가지고 나중에 중학생이 되잖아? 그러면 큰일 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기준 잡으면 안 돼요. 아니, 걔네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는 나중에 엄청 고생을 하겠죠. 근데 고생하는데 이제 어떤 고생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갈리는 거야. 어떤 게 갈리냐면 이제 중학교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이제 문제를 외우기 시작을 하거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를 외우는 거야. 그게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시험을 봐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걸 잘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어 글을 통째로 다 외우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통째로 다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서 문법 문제도 다 통으로 외워. 그럼 100점을 못 맞아요. 외운다고 해서 100점 맞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은. 왜냐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바꿀 수 있잖아, 문제를. 영어도 그럴진데, 영어도 그럴진데. 근데 영어를 만약에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으면 굳이 그 지문을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문 나온 대로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면 되는 건데. 그치? 수학도 마찬가지거든. 스스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수학 문제 해석 능력이 생기잖아. 그럼 문제 안 외워도 다 풀 수 있어. 근데 그걸 모르잖아? 그럼 다 외워야 돼. 이걸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볼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이야. 어? 세 자리, 두 자릿수 곱셈을 공부를 했는데 곱셈의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하는 거야. 123 곱하기 45 해도 그냥 선생님 이거 6015에 615에 492 이렇게 해서 막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곱셈을 해. 근데 곱셈 원리 모르는 애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 외워야 되지. 말이 돼?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수학을 중학생 때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는 수업들은 대부분 해석하는 수학이잖아.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
우리가 QC, 뭐 QCO, SO 이렇게 쓰잖아요. 노션, NO 이렇게 쓰는 것도 해석하는 수학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큰 못의 무게, 작은 못의 무게. 큰 못은 작은 못의 몇 배인가? 자, 물어보는 건 뭐죠? 이렇게 쓰는 거야. 큰 못은 작은 못의 몇 배인가? 그럼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뭘 풀어야 되냐면 나는 네모 구할 거니까 거꾸로 계산을 큰 못 무게 나누기 작은 못이야. 그리고 무게가 나와 있어요. 26.1 나누기 4.3. 그리고 얘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거는 나눗셈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해야 되는 거죠. 셋째 자리 못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아우 귀찮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도 나는 합니다. 아 나눗셈. 자 소점 하나만 밀읍시다. 261 나누기 43에 여기 6. 자 중요한 거 소수점 자리 미리 이렇게 맞춰야 돼요. 여기 소점이에요. 6 6, 3, 18, 1, 4, 6, 24, 2, 5 쫙. 여기 나오는 게 얼마예요? 3 남죠? 자, 여기서 중에 3, 0이야.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해? 0. 그렇지. 들어갈 거 없으니까 0 하고 0 하나 여기서 다시 붙이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7. 6이네요. 2, 5, 8이네요. 이야, 1이 부족했네. 4, 2, 0이네요. 무조건 9겠죠. 3, 9, 27에 2. 4, 9, 36에 38. 뭐 이렇게 갈겠죠. 내 목표는 소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확인하는 거야. 반올림 하면 얼마죠? 6.07. 답은 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등호 위아래다가 요렇게 쓴 거 있죠? 이거는 영어로는 about이에요. 대략. 어리마기 할 때 쓰는 값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X자한 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건 대략의 값이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대략이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나눗셈을 못하냐? 그렇지 않죠? 여기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야. 중간에 자릿수 하나 뺄 때. 요거 의외로 실수 많이 한다? 의외로 이거 소점 자리 하나씩 빼는 거를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 조심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야 될 거는 누가 누구의 몇 배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돼요? 그럼 넘어가지요. 확실하다는데. 좋아요. 4번으로 갑니다. 굵기가 일정한 철사 4m 70cm 무게를 재었더니 이거고 1m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4.7m로 바꿀게요. 4.7m가 50.2kg이죠. 상황은 어때? 1m에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기억납니까, 이거? 우리 계속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 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단위값이라고 했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4.7m에 50.2kg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5m면 몇 kg입니까? 여기까지 왔었죠, 전엔. 그쵸? 그러면 이 관계를 보고 문제를 풀어왔다고. 기억나니? 이 관계를 보고. 첫 번째 단위값 구하려면 몫이 1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했어. 자기 자신인 4.7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도 어때야 돼? 4.7로 나누면 돼. 그럼 1m 무게가 나오죠. 근데 이번엔 뭐 다른 무게가 아니라 그냥 1m짜리 무게만 구하면 되지.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 하면 되죠, 요거. 소수점 하나 밀고, 그러면 502 나누기, 얼마? 47, 1, 47. 자, 여기서 얼마야? 32지. 어떻게 처리해? 그치. 0 하나 하고 자릿수 여기다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0 하나 더 내리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6, 6, 7에 42, 4, 4, 6, 24, 2, 8. 그쵸? 그러면은 3, 8, 0이에요. 지금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좀 더 갑시다. 아우, 귀찮지만 그래도 합니다. 4, 9, 36, 8이겠네요. 7, 8에 56에 5, 4, 8에 32, 37. 그럼 다시 4, 0이네요. 그쵸? 그럼 다시 자릿수가 0이죠. 그럼 또 400에서 이렇게 진행하겠죠. 그런데 소수점 아래 어디까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셋째 자리까지 구했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얼마야? 10.68 무게 킬로그램. 자릿수 하나로 답이 그래서 이번 단어는 쌤 설명할 게 거의 없었어. 그래서 사실은 쌤이 이런 단원에선 홀수본만 쭉 풀어주고 짝수본 여러분들이 숙제하고 요걸 했어야 되는데 조금 지난 시간에 좀 고생했죠? 지난주 좀 고생해서 쌤이 이번 주 수업 때는 그 과제를 빼드린 거예요. 자, 넓이가 같습니다. 평행사변형 높이가 이거일 때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여기에서 넓이 구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네모라고 잡죠? 그러면 봐봐. 물어보는 게 어떻게 되냐면 네모 곱하기 4.5는 삼각형 넓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뭘 풀어야 돼요? 네모 구해야 되면 삼각형 넓이 나누기 4.5. 요즘 이제 거꾸로 계산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많은 문제 나오니까 학교에서도 좀 거꾸로 계산할 일이 많나요? 잘 적응하고 있어요? 됐어?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아, 와, 와, 하기 싫다. 와, 너무 하기 싫다. 쉬고 하시. 내용 나는 너무 하기 싫어. 어디 갔어? 계산기랑 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니? 선생님도 이걸로 계산기를 거의 안 써서. 어? 인터넷에 있어요. 아니, 여기 계산기가 원래 있는데? 근데 여기 없어서 내 패드에도 없어요. 니네 잘 모르지만 선생님 있잖아. 아이폰 계열을 한 번도 안 써봐서. 여긴 없어요. 여긴 없어요. 아, 여긴 없니? 아, 그래도 얘는 빨라요. 그냥 인터넷에 계산기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 인터넷은 어디 있는 거? 이건가? 저기에다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요렇게? 그리고 저기 구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아니 구글. 어? 아니 핸드폰으로 검색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아니, 너희들한테. 적응하셔야 돼. 적응하셔야 돼. 내가 적응해보려고. 계산기 필요할 때 한 번씩 쓰면 좋은데, 그치? 인터넷에 야, 어디서 검색해? 저기 구글 모양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거기서 계산기. 저희 엄마도 아이폰 그런 게 하나도 못 해가지고 핸드폰도 운영을 일단 자, 계산기. 야, 왜 공학용 계산기가 나오냐? 이거 선생님 대학교 때 엄청 쓰던 공학용 계산기인데. 8.25. 8.5이니? 8.5 곱하기 6점. 6.5야? 나누기 2까지 해야 돼?
27.69. 그래서 자, 27.69 나누기 4.5야. 알겠어? 네. 나머지는 나누기 4.5. 네. 61.153. 6 아닌가? 6.15. 6.15333 이렇게 가는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면 6.2다. 자, 6번. 전체 밭, 콩밭, 나머지 당근밭. 전체 밭, 당근밭 몇 배? 자, 묻는 게 뭐야? 전체 밭은 당근밭의 몇 배? 이거 관계 먼저 쓰라 그랬죠? 네. 그러면 상황은 어때? 네모를 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전체 나누기 당근밭. 이제 풀면 돼요. 아, 이제 귀찮다. 나눗셈 많이 해야 되니까. 전체는 얼마야? 238.7 나누기 당근밭은 콩밭을 전체에서 콩밭을 빼야 되죠. 그래 나머지가 당근밭이니까 이거 빼기 요거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93.7이네요. 93.7이네요. 이 나눗셈을 하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셋째 자리까지 구해야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하는 거죠. 2387 나누기 930. 나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자꾸 그러면 안 돼. 2, 14, 1, 3, 6, 7, 9, 18, 5, 1, 3, 0, 9, 5, 7, 5, 35, 3, 3, 5, 15, 8, 1, 5, 9, 45, 4, 6. 아, 진짜 하기 싫은데. 5, 4, 4, 0, 4, 4, 7, 28, 2, 3, 4, 12, 14, 1, 4, 9, 36에 37. 그러면 0, 2, 1, 7. 7, 1, 0, 2에 5보다는 크죠? 7 정도 될 거야. 7 정도 되겠지. 아무튼 5보다 크니까 반올림 하면 약 얼마야? 2.55야. 자, 여기 선생님이 하나만 체크할게요. 이제 나눗셈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선생님이 스킵을 좀 할까 해요.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내가 이 계산까지 다 하고 있는 거는 이번 시간에 약간 시간 낭비 같아. 자꾸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자,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중력이란 게 있습니다.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네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서로 당기는 힘, 정확하게는 공간이 왜곡되어 붙잡혀 있는 힘, 중력이야. 달의 몸무게는 7이야. 그럼 달은 어떻게 돼? 42kg이 7kg이 된다는 거. 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서 달에서의 무게는요, 지구에서의 무게 곱하기 6분의 1이 돼요. 일단 이걸 하나 체크해 놓고 갑시다. 자, 근데 가행성에서 몸무게를 재면 지구에서 잰 몸무게 3.25배, 윤경이가 가행성에서 잰 몸무게가 달에서는 그런데 가라는 행성은 다시 지구의 몇 배?
3.25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지구에서의 무게를 구해내면 달에서의 무게는 다시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172.25를 얼마로 나눠? 3.25로 나누고 다시 6으로 한 번 더 나눠야겠죠. 이해했어요. 웃지 마! 웃지 마라! 172.25.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170, 야, 부끄러우니까 빨리 불러. 2요 나누기 3점 나누기 6. 하면은 8.833이 나와. 와. 이거는 이제 하면 8.833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약 8.83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면 53이네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 애플 회사거 별로 안 써셨으면서 왜 하필 아이패드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갤럭시 탭도 써보고 다른 탭도 써봤는데 이거 화면 띄우는 게 있잖아. 확실히 애플 아이패드가 잘 되더라고. 아이패드 프로인데 훨씬 나. 인정. 8번. 똑같은 음료수 42개를 담은 상자의 무게를 달았더니 저렇게 됐대. 24개가 팔린 후 남은 음료수와 상자의 무게를 달아보니 9.75야. 음료수 한 개의 무게는 얼마인가? 자, 물어보는 거 뭐죠? 음료수, 그치. 음료수 한 개 무게가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좀 봤더니 상황이 어떠냐면 상자도 있고 음료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보면 선생님이 그냥 요거 음료수를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42개 더하기 바구니를 세모라고 할게요. 알겠죠? 상자 무게 이거 다 해서 16.95야. 음료수 24개가 팔린 후 남은 무게는 9.75야. 그럼 몇 개 남았니? 18개 남았죠? 이거랑 상자 무게를 더하면 9.74가 된대. 그러면 여기서 줄어든 거는 음료수 몇 개짜리예요? 그치? 줄어든 것이 이게 줄어든 음료수의 양이 이 차가 되겠죠? 이거 이해됐어요? 차가 어떻게 되냐면 7.21이에요. 됐죠? 안 됐어요? 상황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무게가 음료수 24병의 무게겠죠? 음료수 24개를 뺐으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음료수 한 병은 거꾸로 계산 어떻게 됩니까? 7.21 나누기 24. 이걸 해서 음료수 한 개 무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돼요. 그건 얼마냐면 그게 얼마냐면 있잖아 얘들아. 7.21 나누기 24 하면 0.33 0.3004 이렇게 가는데 다 필요 없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예요. 응?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야. 그래서 0.3이 답이다. 알겠습니까? 계산기 이제 안 쓸 거예요. 9번 볼게요. 아무튼 이번 문제는
음료수 무게, 상자 무게도 같이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실수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처음에 이 무게를 그냥 42로 나누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뭘 빼먹은 거야? 그치, 상자 무게를 무시하고 나눠버리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상황 파악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씩 짝지어서 구한 키의 평균이 이거래요. 키가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의 키 합은 중간 사람 키의 몇 배인가? 좀 먼 길을 가겠네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 문제는요, 관계 파악도 조금 해야 될 게 많고, 두 번째는 계산도 조금 복잡할 거예요. 하나씩 잘 따라오세요. 일단, 세 사람 구분하기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잘 봐봐. 이건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기억, 니은, 디귿을 요 순서대로 쓸 거야. 무슨 말이냐. 둘씩 구한 평균이라고 했죠. 둘씩 구한 평균이라고 했는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143.2. 그 다음에 니은 더하기 디귿을 2로 나누면 145.75가 나와. 그 다음에 기억 더하기 디귿을 해서 2로 나누면 147.45인데 문제에서 이게 지금 조건이야. 얘는 조건부터가 좀 까다로워서 조건 먼저 쓴 거야. 이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키가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 키의 합은 중간인 사람 키의 몇 배인가를 구하라는 거지. 이거는 셋 모두 찾아라야. 결국 이렇게 돼. 세 명의 키를 모두 알아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왜 먼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2로 나누면 이 값이 된다는 거 그냥 합으로만 따지면 이거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거꾸로 계산. 나누기 2를 해서 이 값이 나왔다는 건 이 둘씩 더한 값은 얘 곱하기 2가 각각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해야 돼. 기억 더하기 니은, 니은 더하기 디귿, 기억 더하기 디귿을 다 거꾸로 계산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셋 모두를 찾을 거거든. 그래서 거꾸로 계산해보면 286.2 그 다음 291.50 99 294.90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해 드릴 거 있어요. 이거는 둘씩 더한 값이죠. 근데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을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씩. 자, 둘씩 합이죠. 그런데 나는 뭘 알아야 되냐면 둘씩이 아니라 셋을 모두 더한 값을 알아야 돼. 이거 얼마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셋 더한 값을 알아야 둘 더한 값을 빼면 한 명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먼 길 가야 된다는 게 이 이야기야. 그런데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이미 문제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 이해되는지 봐봐. 둘을 더해서 2를 나눴죠? 둘 더해서 2를 나눴죠? 둘 더해서 2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너 절반 더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해돼요? 이거는 기억의 절반 키와 니은의 절반 키를 더했다는 뜻이야, 이 뜻은. 기억의 절반 여기 하나 있고 기억 절반 여기 하나 더 있죠. 이해가 안 됐나? 그러면 지금 절반씩 절반씩 되는 키가 두 번씩 나왔으니까 결국 이거를 총 다 더하면 이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절반에 두 개씩을 더하게 되는, 즉 자기 자신의 값이 나오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요, 이 세 개의 평균을 모두 더하면 셋의 합이 나와요. 이걸 모두 더하면 세 명의 키 합이 모두 나옵니다. 그러면 더해 볼게요. 0, 1 올라가고 4, 1 올라가고 6, 1 올라가고 3, 1 올라가고 436.4예요. 알겠죠?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3명 키의 합에서 둘씩을 빼면, 즉 이 436에서 얘를 각각 서로 빼면 이 안에서 디귿, 기억, 니은의 키가 각각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안 됐나요? 그러면 436.4 빼기 436.4 빼기 286.2를 하면 2로 0.2가 나오네요. 디귿이고요. 기억은 여기서 이거 빼야 돼요. 995, 5.9, 그 다음에 14. 니은, 얘에서 얘 빼는 거야. 0.5, 1, 14. 아이고. 드디어 3명의 키를 모두 찾았다는 거죠. 끝났나요? 아니에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 디귿 더하기 니은. 근데 디귿 더하기 니은 여기 있단 말이죠.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의 키의 합은 중간 사람의 얼마인가? 그러면 셈 모두를 찾았을 때 여기에서는 니은 더하기 디귿을 누구로 나눠야 돼? 중간 키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더하기 디귿을 기억으로 나눠주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럼 니은 더하기 디귿은 얼마야? 291.5죠. 291.5를 기억의 키 145.9. 이거는 의미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 나눗셈을 하는 건 이 문제에서 의미 없어. 191. 어디 갔니? 291.5 나누기 145. 뭐야, 하나 잘못 썼는데? 145.9로 나누면 1.9979야. 1.9979 이렇게 가. 알겠죠?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점. 아니요? 2 아니에요. 자, 마저 할게요. 너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잖아. 그럼 하나 올라가죠. 하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0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죠. 0 되죠. 근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건 소수점 아래에 있는 0이 의미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의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0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는 크기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2가 아니라 2.00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이거 나가는 이말과 전일이랑 나올 것 같아요. 요거 관련된 이제 여기 보면 6강 금일 9번하고 7강 전일 4번 있죠? 요거 먼저 가서 X 쳐놓으세요. 6강 금일 9번, 이번 주 금일 9번 문제. 가서 X 쳐놓으시고요. 7강, 다음 강 전일 4번. 가서 X 쳐놓으세요. 아니. 6강 금일 9번. 이번 주 확인학습의 9번 문제랑 그 다음 7강 금일 전일 4번. 7강 전일 4번. X를 지어요. 예. 안 해요. 굳이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그렇다고 그렇게 X 말고 문제 번호에다 X 치라는 거야.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자, 이번 주 금일 9번은 페이지가 어디냐면 88쪽이에요. 그 다음에 7강 전일 4번 7강 전일 4번 98쪽 4번 98쪽 4번은 일단은 문제 번호에 X 쳐놓으세요. 그리고 문제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문제 번호에다만 X 치라니까 자꾸 문제를 싹 지우네. 어려울 거라 굳이 도전하지 않아도 돼요. 자, 선생님이 풀이는 다 했지만 사실은 이 정도 관계까지 오면은 중학생들 기준으로도 심한 문제예요. 근데 중학생 기준으로 심한 문제라 하면 학교 시험에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올 법한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는 이 정도는 시험 문제로 나올 법합니다. 근데 다만 이 숫자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해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아니, 세 사람 키를 모두 구하세요 라는 뜻이야. 왜냐면 이 세 사람의 키를 모두 알아야만 이 값을 찾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답을 찾기 위해선 세 명의 키를 모두 알아내는 게 핵심이야. 이것까지 괜찮을까? 그런데 주어져 있는 상황은 말이지 둘씩의 평균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둘씩 표현을 하고 있다면 미리 이렇게 셋의 관계를 그 아래다 이렇게 연결해 쓸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딱 그려 놓으세요. 이게 표인 건 이해돼요? 둘씩 더해서 2로 나눈 값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둘씩 더한 값을 찾자면 이렇게 거꾸로 계산 나누기 2를 이쪽으로 넘겨서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둘씩 더한 값을 구해요. 그 다음 목표가 뭐였어? 셋을 모두 더한 값. 셋의 키를 모두 더한 값을 또 구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 평균을 보면 평균이라는 게 결국 더해서 2로 나눴다는 건 절반씩 더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값들이 각각 키의 절반의 값이 2번 반복되죠. 결과적으로 이 평균들 3개를 모두 더하면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셋을 더했어. 맞아? 셋을 모두 더한 다음에
둘씩 더한 값을 비교해보면 셋 모두 더한 거에서 기억 더하기 니은을 빼주면 디귿이 나오겠죠. 이것도 이해돼요? 니은 더하기 디귿 빼면 기억 나오겠죠. 기억 더하기 디귿을 빼면 니은이 나올 거예요. 드디어 3명의 키를 모두 어땠나요? 찾아냈죠? 셋을 각각 따로따로 구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에서 계산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원은 이걸 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나눗셈 하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관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올림 할 때 1.9979에서 7에서 반올림을 할 때 2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2.00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이 0은 의미가 있는 크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2가 아니라 2.00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반올림, 특히 어림하기의 핵심이에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라고 하면 그 값이 0이다 하더라도 0을 크기로 넣어줘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닌가요? 괜찮아요? 쫄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6학년에서 이 문제를 보면 쫄았다는 게 맞아요. 쫄 수밖에 없지. 살펴봐야 될 관계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거는 집에 가서 영상으로 이 9번 문제 한 번만 더 보세요. 선생님의 목표는, 심화 문제의 목표는 경험이야. 경험해보는 걸 목표로 해. 그래서 그린 챌린지에서도 실력까지는 선생님이 녹색을 다 관리를 할 거예요. 실력 문제까지는. 근데 심화편은 선생님이 봐서 좀 빼줄 수 있는 거 많이 빼줄 거야. 그린 챌린지 할 때도. 알겠죠? 넘어갈게요. 10번 봅니다. 자,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데 몫의 소수 15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세요. 한번 구해볼게요. 소수의 15째 자리 숫자. 어떻게 될래나? 보겠습니다. 일단 2621이네요. 나누기 33. 자, 여기서 이제 수학 문제의 핵심을 하나 딱 짚고 가면 아주 많은 수를 더하거나 또는 아주 많은 수를 곱하거나 아주 높은 자리 또는 아주 낮은 자리 어떤 수를 구하라는 건 결국 규칙을 찾아보라는 뜻이야. 알겠어? 진짜로 나눗셈을 소수 15째 자리까지 해야 되는가? 안 해도 규칙이 보이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소수점 자리 맞춰놓고 시작합니다. 3 뭐? 262.1.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소수점 자리를 잘못 알았어요. 자, 여기서 얼마예요? 7이 맞겠죠? 8은 안 될 것 같고 7 21, 2 올라가고 2, 3 3, 1, 1 이거는 거의 9가 확실하네요. 9 3, 9, 27 3, 9, 27, 2, 9죠? 그러면 4, 140이네요. 그 다음 33에 대해서는 4, 132. 그 다음 얼마예요? 8, 3, 2, 6, 140이죠? 그 다음에는 다시 4, 132.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그 다음 또 2가 되겠죠? 이유는 140이라는 나머지가 한 번 더 나온다면
그 뒤에 80이 나오는 이 나머지가 반복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더 나눗셈을 할 필요가 없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럼 15번째 자리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느냐? 봐봐. 9, 4, 2, 4, 2, 4, 2, 4, 2, 4, 2, 4, 2. 4, 2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짝수 번째, 홀수 번째로만 나눠도 된다는 이야기죠. 홀수 번째 누구 나와요? 처음에만 9지, 그 다음부터 누구 나와요? 홀수 번째에 2가 나오죠. 처음에만 9로 시작하고 이렇게 나머지가 한번 반복이 되잖아. 나눗셈은 이렇게 나머지가 한번 반복이 되면 나머지의 반복이 몫의 반복을 이끌어내요. 그러겠죠.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아요? 그래서 4하고 2만 반복되니까 짝수 홀수로만 계산해봐도 된다고. 그랬을 때 홀수가 처음에만 9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2로 가고요. 짝수 번째는요, 모두 4예요. 그러므로 15번째 수는 2가 되겠다. 이해됐나요? 이거는 나눗셈을 할 때 뭐가 반복할 수 있다? 몫이 반복된다. 여기서 노션 하나 짚고 갈게요. 노션 한 와, 색깔. 지울게요.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개념이 깊이 있게 공부되어지는 건 중학교 2학년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그 깊이 있게가 아니라 그냥 나눗셈을 관찰할 때 나오는 특징입니다. 잘 보세요. 나눗셈이니까 몫이라고 하면 나눗셈에서 다루는 대상이니까 그냥 몫이라고 할게요. 몫의 반복 이라는 개념이고요. 일단 시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나눗셈 네모 나누기 세모는 분수로 세모분의 네모로 뭐가 돼요? 표현 가능하죠? 아니에요? 되겠어요? 확실해요? 이때 그러면 나눗셈을 분수로 봤을 때 너가 기하 분수일 때예요. 모든 분수가 아니라 기하 분수일 때 세모가 2 또는 5의 배수일 때는 분모가 2 또는 5가 되면 분모 분자의 적당한 값을 곱해서 분모를 10, 100, 1000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안 됐나요? 2 또는 5만 5의 배수로 하기보다는 2 또는 5의 곱으로만 이 또는 5만 알겠죠? 2 또는 5의 곱이에요. 다른 수가 들어가면 안 돼. 순수하게 2나 5만 된다면 얘는 무조건 나누어 떨어져요. 네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모예요, 세모. 이해가 됐니?
왜냐면 2 또는 5로만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2가 2개 들어가 있고 5가 하나 있다면 이게 7이야. 2하고 5가 하나씩 짝지어서 곱하면 10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 얼마 곱하면 돼? 얼마 곱하면 10, 100, 1000이 돼? 5만 한 번씩 이렇게 더 곱해주면 100분의 35가 되면서 0.35로 딱 떨어지는 소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세모가 2 또는 5가 아닌 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 나머지는 나머지 된다. 이런 곱일 때는 나눗셈 할 때 몫이 일정한 구간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모든 나눗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좀 상태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내고 이게 기하분수 상태에서 이 분모가 있잖아요. 2하고 5로만 만들어져 있다면 무조건 나눠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 딱 소수 딱. 왜? 분모가 10, 100, 1000만 이런 숫자가 되니까. 그런데 2 또는 5가 아닌 다른 수가 더 곱해져 있다면 10, 100, 1000은 못 만드는 거죠. 분모가 10, 100, 1000이 안 되면 얘는 끝까지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이해됐나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이 나눗셈이 몫이 어디선가 반복되고 15번째는 규칙이구나.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문제 자체가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느낌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가 어렵다 쉽다는 느낌인 거지 사실은 문제에 달려있지 않아요. 좀 어렵나? 여러분들 132 곱하기 34 이 곱셈을 딱 들었어. 어려워 쉬워? 다 다르잖아 답이. 동주는 어렵대 이게. 아니 구할 수 있냐고 없냐고. 그걸 구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그 고생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문제를 초등학교 2학년 때한테 줬어. 어떨 것 같아? 어렵지?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렵고 쉬운 거야? 아니면 문제를 푸는 사람이 느낄 때 어렵다 쉽다가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 전반적인 나눗셈의 특징을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보고 몫이 반복하겠네. 그럼 15번째면 규칙 안에 있겠는데? 나눠보지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막말로 이 앞에 9번 문제 우리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이거 빼라고. 이 문제도 둘씩의 평균이면 둘의 절반씩 더한 거니까 그냥 평균 다 더하면 셋 합 나오네. 이게 눈에 보이고. 근데 거꾸로 계산하면 거꾸로 계산한 결과가 결국 둘씩 합이니까 셋 합에서 둘 합 빼면 나머지 하나 나오겠네. 쉽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가 돼? 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의 어렵고 쉬움은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다만 선생님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냥 수학적인 실력만 가지고 일반적인 6학년들에게 보통의 6학년들에게는 매우 어려우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건 이해됐지? 그럼 거꾸로 10번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할 수 있는 게 나눗셈은 하긴 하는데 소수 15째짜리까지? 15째짜리? 뭐야? 15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선 어려울 거고 어차피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몫이 반복되겠는데? 그러면 규칙 나오겠네. 빨리 나눗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죠. 반복하는 애만 딱 찾아내면 끝난다는 걸 아니까. 이해됐어? 즉 메이즈라고 하는데 뭐죠? 미로잖아. 미로가 이 안에서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야. 미로가 있을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서 높이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다 보여요.
길이 보이면 이게 안 어려워 보여. 그런데 높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미로가 일부 사라져 있어. 약간 한 요 정도밖에 안 보여. 미로 찾을 수 있어 없어? 어렵지.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개념으로 더 쏘는 개념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 개념들 중에 학교에서 그냥 교과서에 항상 실려 있는 내용들이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수학 문제를 보는 게, 다른 친구들은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쉽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공부하는 거랑 여러분들 지금 설명 수업하는 게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추가로 정리해주는 개념들 있죠? 이게 잘 쌓여서 머리에 정리가 돼 있으면 이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져. 예전에는 어렵게 느꼈는데, 이제 할만한데? 그 차이인 거야.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꼬박꼬박 그때 필요한 거 잘 정리만 해 놓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 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알겠지만 5학년들 수업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5학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쨌든 수업 시간에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뭔가 발표를 시키거나 뭔가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대. 선생님한테 대답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그런 걸